긴급 속보. 2025년 미국 이민 정책 무엇이 달라졌나? 안녕하세요. 6070LA 짬뽕 라이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2025년 6월 10일 현재 미국의 이민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전과 비교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인 시니어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에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자리에 앉은 이후 미국의 이민 정책은 단순한 변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속도전이었고 강경했고 때로는 잔혹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법 체류에 대한 단속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를 위한 방식입니다. 지금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AI가 노동을 대체하고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시점에서 미국은 이민자의 존재를 위협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시민권자까지 체포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인권의 나라, 미국이 맞나? 이런 자주 섞인 질문이 커뮤니티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이후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민 시스템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공포감에 휩싸인 급진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변화가 우리 이민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 한인 이민자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격동하는 트럼프 이민 정책 이전에 2024년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입니다. 첫 번째, 국경 관리 및 인도주의적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하고 이전의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하며 보다 인도주의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한인 이민자에게는 연관이 없는 듯합니다. 두 번째로 합법 이민 경로 및 보호 조치가 있었습니다.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보호하고 가족 초청, 고용 기반 비자 등 기존의 합법 이민 시스템을 유지했습니다. 학생 비자 발급 절차도 명확했고 USCIS를 통해 사회보장 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등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는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은 변함없이 125년 이상 확고한 법적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민 집행 및 지역 협력입니다. 캐치 앤 릴리즈 정책을 통해 일부 이민자들을 구금하지 않고 법원 심리를 기다리도록 석방하는 유연성을 보였습니다. 또한 연방 이민법 집행 권한을 지역의 법 집행기관에 위임하는 287J 프로그램의 태스크포스 모델은 인종 프로파일링 우려로 중단되었고 일부 주와 지역은 피난처 도시 정책을 통해 연방 이민 집행과의 협력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이 트럼프 정권 이전인 2024년까지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제2기 행정부가 들어선 2025년부터의 변경된 새로운 이민 정책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2025년 1월부터 시작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매우 강경하고 무차별적이고 심지어 폭력적이기까지 한 기조로 전환되었습니다. 첫 번째, 국경 강화 및 대규모 추방인데요. 우리 한인 이민자들 분께 관계가 깊은 내용만 올려봅니다. CBP 원앱 중단입니다. 망명 신청을 위한 CBP 원앱의 기능이 중단되었습니다. 대신 CBP 홈이라는 새로운 앱이 도입되어 미등록 이민자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해 출국하면 $1,000의 보조금과 여행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아주 커다란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3년 또는 10년 동안 미국으로 재입국이 금지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캐치 앤 릴리의 종료 및 구금 방어인데요. 법원 심리를 기다리는 동안 이민자들을 석방하던 관행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제는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구금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5만 개에 달하는 ICE 구금 병상 확보에 $44억 달러가 배정되었고 추방 작전에도 $10억 달러가 추가로 할당되었습니다. 또한 287J 프로그램 확장 및 피난처 도시 제재입니다. 약간 낯선 항목인데요. 이것은 연방 이민법 집행 권한을 지역의 법 집행기관에 위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단되었던 태스크포스 모델이 부활하여 지역경찰이 일상적인 단속 중에도 이민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는 설명을 첨부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하게 경찰과 맞닥뜨릴 수 있는 경우가 교통법규 위반일 텐데요. 경찰에게 단속되었을 경우에 체류 신분을 확인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서류 미비자로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구금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는 피난처 관할 구역에 대해서는 연방 자금 지원 중단 및 법적 조치를 포함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망명 및 인도주의적 보호의 제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한인 이민자분들에게는 관련이 없는 듯하여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합법 이민 경로 및 시민권 정책 변화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한인 교민 사회와 연관이 있는 부분만 추려서 올리겠습니다. 새로운 여행 금지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2025년 6월 4일 특정 19개국 출신 사람들의 미국 입국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새로운 여행 금지 조치가 발표되어 6월 10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한인과는 무관한 듯합니다. 다음은 중요한 것인데요. 학생 비자 인터뷰 중단 및 소셜미디어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국무부는 FM, J 등의 학생 비자 인터뷰 일정을 중단하고 모든 신청자에 대한 소셜미디어 심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미 예약된 인터뷰 중 일부는 취소되었고 소셜미디어의 반유대주의적 콘텐츠 모니터링과 연관되어 비자가 취소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설명을 보완하자면 SNS, 즉 페이스북이나 X 등 기타의 SNS에서 활동한, 다시 말해서 어떤 글을 올렸는지, 미국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는지 또는 미국의 적대국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는지를 파헤쳐서 비자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미국의 비우호적인 글을 SNS에 올린 비자 신청자는 비자가 거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회보장카드 발급을 중단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USCIS는 더 이상 노동허가, 신분조정, 귀화 시민권 신청 시 사회보장국, 즉 SSA와의 연계를 통해 사회보장카드 발급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신청자들은 직접 SSA 사무실을 방문해야 하며 이것은 긴 대기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비롯하여 많은 이민자분들이 이용한 방법인데요.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발효되었습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을 종식시키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명령은 부모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수정헌법 제14조의 오랜 세월의 역사적인 원칙을 뭉개버리는 행정명령입니다. 시민권 단체와 이민 옹호 단체들이 즉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연방판사는 이 명령에 대해 일시적인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리며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문제는 향후 미국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찌 보면 재력이 넉넉한 분들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하여 미국 여행을 통한 시민권 취득 방법으로 활용했던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유학생 부부의 미국 출생 자녀들에게도 출생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트럼프 제2기 행정부의 이러한 급격한 이민 정책 변화는 미국 이민자 커뮤니티의 깊은 불안감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초중고학교 정문에서의 무차별적 색출과 체포 뿐만 아니라 공장과 농장, 식당, 건설 현장, 대형 소매점 등지에서 공포를 동반한 무차별적이고 비인권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학생들은 학교 출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 및 건설 등 특정 산업의 인력 부족이 대대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포의 이민 정책은 국제여행 감소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 시민권자조차도 체포되고 있으며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형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19 때보다도 더 많은 비즈니스가 폐업을 해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히스패닉계이고 또는 서류 미비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즈니스 현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비즈니스를 경영할 수 없는 자영업자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을 헤쳐 나아가야만 합니다. 30여 년 전에 LA의 대폭동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5, 6년 전에 코로나19도 이겨냈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의 폭력적인 이민 정책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우리 한인 이민자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미래를 구상하고 그에 부합한 우리 이민자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이 시기, 이민자들은 예측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합법적 체류를 위한 준비가 시급합니다. 만료되는 비자, 영주권 갱신, 시민권 신청 여부 등을 빠짐없이 점검해야 하며 서류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여기서 경험에 의한 개인적인 의견을 첨부하자면 제발 시민권을 받으세요. 그래야 선거를 할 거 아닙니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과 파워도 업그레이드되고 말이죠. 자식들 일은 자식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주이시를 비롯하여 미국 내에 거주하는 중국, 일본, 멕시코 커뮤니티에 후세를 위한 단결력을 흉내라도 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신 정보에 귀 기울이세요. 이민 정책은 매우 유동적이고 빠르게 변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언론을 통해 최신 정보를 계속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민법은 복잡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민 신분, 비자, 망명 신청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이민 변호사나 공인된 비영리 이민자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 해결하려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상계획이 필요합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자녀 양육권, 재정관리, 중요한 서류 보관 등에 대한 비상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세요. 이민 단속관을 만났을 때의 자신의 권리, 예를 들면 묵비권 행사, 변호사 요청, 영장 요구 등을 숙지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 커뮤니티와 연대하세요. 이민자 커뮤니티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역사회의 이민자 지원단체나 한인단체와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하세요.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내부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들이나 주변 이민 선배분들과 잦은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이민자의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공포와 분노보다는 차분한 대응과 전략적 생존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민자분들이 경험으로 아시고 계신 것처럼 미국은 언제나 변화해왔고 이민자의 노력과 뿌리내림이 결국 미국을 지탱해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말이지만 인용을 할 수밖에 없네요. 과거의 무식한 정치인이 한 말로 기억하는데요.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트럼프가 포악할 정도의 반이민 정책을 실시해도 미국은 영원히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마치 트럼프 자신만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미국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지만 과거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매우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되었다는 것은 사실로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2025년 미국 이민정책 변화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민자 여러분의 안정적인 미국 생활을 위해 6070LA 짬뽕 라이프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채널 운영자 65세의 시니어를 응원하시는 차원에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세팅해 주십사 부탁 올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